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함정에 빠진 겁니다. 왜냐고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이 당신의 본질이라는 전제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그들이 특별히 의지가 강하거나 성실한 성격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었을 뿐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부지런한 사람들이 실제로 뭘 다르게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거고요. 둘째, 자책의 늪에서 빠져나와 구조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셋째,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손에 쥐고 가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의지를 불태워라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이 밝혀낸 실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타고났어. 나랑은 달라. 그리고 나를 볼 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난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내 성격이 문제야.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이와 정반대였습니다. 부지런함은 성격 특성이 아니라 환경과 설계의 결과라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디자인 연구소 설립자 DJ 포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동기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이 콘텐츠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부지런함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당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결과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면 당신도 바뀝니다. 그럼 부지런한 사람들은 실제로 뭘 다르게 할까요? 5가지 결정적 차이를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게 만들어 둡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게 꺼내져 있거든요. 운동복은 전날 밤 침대 옆에 걸어두고 써야 할 노트는 펼쳐진 채로 책상 위에 있고 작업 파일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들은 시작이라는 가장 큰 마찰을 제거해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요.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활성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환경을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라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가 아니라 다음 행동만 봅니다. 게으름의 정체는 대부분 이겁니다. 뭘 해야 할지가 너무 크고 막연하다는 것. 운동해야지, 공부해야지, 정리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뇌는 압도당합니다. 너무 큰 덩어리니까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동복 입고 문 밖으로 나간다. 끝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이건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행동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분해라고 부르는데요. 행동 단위가 작을수록 부지런함은 자동화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책 읽어야지와 책 한 페이지 펼친다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잖아요. 전자는 부담이고 후자는 그냥 동작입니다. 세 번째, 감정 컨디션을 기준으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욕이 생기면 할게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어때도 이건 합니다. 이건 냉정해서가 아니라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매번 기분을 확인하고 동기를 점검하고 의욕을 기다리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신경과학자들은 이걸 결정 피로라고 부릅니다. 작은 결정을 내릴 때마다 뇌는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부지런한 사람들은 이 결정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기분과 행동을 분리해둔 사람들.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잘하는 날보다 안 망치는 날을 만듭니다. 완벽한 하루를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최소치만 지킨 하루를 만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준이 낮습니다. 정말 낮아요. 10분만 해도 성공, 한 줄만 써도 성공,
한 번만 해도 성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고요? 연속성이 끊기지 않습니다. 심리학에는 제인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사슬처럼 이어진 연속된 행동이 한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잘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계속하는 걸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 자책을 생산성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책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또 못했어. 역시 난 안 돼.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돼. 악순환이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의 내부 대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 조건에선 안 되는구나. 그럼 구조를 바꿔야겠네. 똑같이 실패했는데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한 사람은 시스템을 수정합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MIT 미디어랩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난은 실제로 뇌의 실행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반면 구조적 사고는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뇌를 덜 방해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건 알겠는데 저는 자꾸 자책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책을 멈추는 3단 전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내가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이 환경이 나를 방해할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프레임이 바뀝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래 그래 하고 끝나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문제라고 보는 순간 해결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책상이 너무 어질러져 있나? 핸드폰이 너무 가까이 있나? 해야 할 일이 눈에 안 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꿀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2단 질문, 이걸 못한 이유가 일지 부족 말고 또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이유는 의지가 아닙니다. 피로일 수도 있고 감정 소모일 수도 있고 기준이 너무 높았을 수도 있고 준비 단계를 누락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원인을 찾으면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서 안 되는구나. 그럼 아침으로 옮겨볼까? 이게 해결책입니다. 3단 질문, 다음엔 뭘 줄이면 덜 힘들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더 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예요. 무엇을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덜 요구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으로 줄이고 10분도 부담스러우면 5분으로 줄이고 5분도 부담스러우면 1분으로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쓰는 순간 당신의 사고는 자책에서 설계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쓰는 실제 사고방식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루틴 2가지를 드릴게요. 첫 번째, 부지런한 척부터 시작하세요. 100% 몰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30% 흉내만 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행동에 맞게 정체성을 바꾸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지각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고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부지런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정체성이 조용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단 하나만 정하세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리도 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늘의 유일한 미션 하나만 정합니다. 이것만 하면 오늘은 성공. 이렇게요. 왜 하나만 하냐고요? 부지런함은 여러 개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함은 하나를 꾸준히 놓지 않는 힘입니다. 오히려 한 가지를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엔 여러 가지를 해내는 사람이 됩니다. 연속성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그것도 아주 작은 하나로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처음에 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이 질문은 당신을 게으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됐어요. 부지런한 사람은 더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덜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걸. 자책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언제나 환경, 기준,
시작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환경을 만들면 내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떤 기준을 세우면 내가 덜 좌절할까? 시작을 얼마나 작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당신을 바꿉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한 번의 대단한 의지가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구조가 당신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책을 멈추고 시스템을 설계하세요.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니라 그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세요. 그게 진짜 해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